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심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심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만 떠드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짚어낼 수가 없는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코스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28%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심리를 읽는 투자, 차분한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에 가까운 하락을 보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기업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일반 전기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폭넓은 설명이죠. 우리 요즘에 잘 나가는 테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 등등 좋은 테마들이 많지만 2차전지도 굉장히 핫한 테마이죠. 2차전지 테마가 시작된 지는 꽤 됐지만 아직까지도 힘을 받고 있는 테마입니다. 또 2차전지 테마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기업 개요랑 기업 실적 코멘트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되었음.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2차 전지 부분만 따로 떼서 사업을 확장한 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양극재 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만 찾아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조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양극재라는 게 2차 전지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 양극재는 배터리 핵심 소재다.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고 배터리 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총액 10조를 달성했었거든요. 이렇게 10조까지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에서 1위를 찍은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자, 그걸 아시려면 밑에 있는 기업 실적 코멘트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그냥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삼성 SDI 향 매출 비중이 95%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으나 2020년 2분기부터 가동된 CAM 1만 톤 NCM 라인에 여기 중요합니다.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이 급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부자 거래가 있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부자 거래가 뭐냐면 회사 내부에 중요한 자료, 정보를 알고 미리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핵심 임원들이 이 SK와의 거래가 2조 7천억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장기 거래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시가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 4-5명이 했다라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공시당일 주가는 21% 뛰었고요. 9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9만원대를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5만원대에서 9만원대면 거의 2배가량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임원들이 매수를 했다고 그 매수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미리 사놓고 기다렸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양극 소재 중심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라고만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종목을 완벽하게 분석하자라는 주의가 아닙니다. 가치 투자에도 여러 가지 가치 투자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기업의 미래까지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장기 투자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앞으로의 실적이죠. 정확히 말하면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부터 올해까지의 추정 실적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작년 언제입니까? 6월부터 해서 완전 급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연말이 채 되기 전에 11월부터 해서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게 법칙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그 실적 나온 당일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그냥 횡보하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적을 보면서 특히 실적 뉴스 보면서 주식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실적 뉴스가 뜨면 이미 그 뉴스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실적을 가질 것인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여러분 자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요거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치 투자의 함정에 많이 빠지곤 합니다. 가치 투자의 함정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의 입장에서 회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고 내후년에는 어떤 계약을 따와서 앞으로 2, 3년간은 얼마의 수주액을 따올 것이며 이 회사의 기술은 경쟁사들보다 어떤 차별점이 있으며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2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 SK 같은 기업들의 그런 기업들까지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그리고 국내 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은 어떻게 또 이런 2차 전지 산업에서 역습을 꾀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런 거를 다 판단하실 수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하면서 가치 투자의 함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것이 좋은 종목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실제로도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은 종목일지 모를지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는 무슨 투자자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투자자이거든요. 실적은 잘 모르겠어요. 2차 전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보면 그냥 염불리, 염이사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투자를 합니까? 실제로 투자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에 그렇게 다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심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심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만 떠드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짚어낼 수가 없는데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보통은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주가는 계속 폭락해. 그런데 뉴스 기사에는 개인들이 매수했대. 매수를 얼마를 했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근데 오늘은 좀 신기하게 오늘 주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어땠습니까? 팔았죠.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내년에 수주를 얼마 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요런 정보들을 보면서
어떤 심리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정답은 없죠. 저도 정답이 뭔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오늘은 이게 뉴스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개인들이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1번 들었었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요때 기사가 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시 45분 기사가 첫 기사였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급락이 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기사가 안 떴으니까 모르죠. 그냥 주가가 횡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뭐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1화는 그런 게 있고 2화는 뭐냐? 2화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화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본질에 대한 위험 요소는 아니잖아요. 내부자 거래가 중범죄인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이 영향이 받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식은 공포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은 본질적인 이 회사의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았구나. 이번에 내부자 거래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내부자 거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내부자 거래는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거를 보면서 어떤 심리가 이 주식시장에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두 번째 경우 외국인이 판단을 본질적인 이 회사의 가치는 남아있다고 판단을 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도 개인들이 계속 팔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계속 팝니다.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개인들이 막 계속 사요. 떨어지는데 계속 사. 근데 외국인들은 막 팔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면 안 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뭐 홀딩을 하든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게 개인들이 계속 사는 이유가 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정말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하락은 과연 정당했는가? 라는 거를 영상 마치고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아니면 뉴스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